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는 2차 함수, 2차 다항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할 것은 3차, 4차, 5차, 그보다 큰 고차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음처럼 이렇게 다음의 형태를 갖는 함수를 우리는 n차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 an의 xn승, an-의 xn-1승, a1의 x 플러스 a0 이렇게 있죠. 그래서 n이 1, 2, 3, 4 나가는데 a가 1일 때는 1차 함수, n이 2면은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 공부한. 자, 오늘은 주로 이제 n이 3 이상인 고차 함수, 고차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때 요 a0, a1, an을 우리는 이 다항함수의 이제 개수라 부릅니다. 개수. 그렇죠? 자, 그리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고차 다항함수라 부를 것입니다. 자, 예를 보시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n이 1인 경우죠. 1차 다항함수, 즉 1차 함수. 1차 함수는 어때요? 기하학적 의미가 직선이겠죠.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1인 그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2x-x 플러스 4 이건 어때요? 포물선이죠. 포물선. 그리고 이 앞에 개수가 어때요? 2, 양수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고 y 절편 뭐예요? 4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3차 함수 y는 2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이건 아직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고차 다항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보신 그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한 걸로 y = x의 n승의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n이 1일 때 n이 1이면 뭐예요? y = x 직선이죠. 어떤 직선이냐면은 원점을 통과하면서 그죠? 그리고 y절편이 원점이 되는 것이고 0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n이 2인 경우도 알고 있어요. n이 2라면은 x제곱이니까는 이렇게 포물선이 될 것이고 여기가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 y축이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x의 3승은 어떤 그래프일까요? 다음처럼 그려질 겁니다. 그 이유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분명 0일 것이고 1을 대입하면 1이고 2를 대입하면 2의 3승 8이 될 겁니다. 그죠? 반면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x의 양의 방향을 대입한 값과 원점을 중심으로 x축의 음의 방향, 음수를 대입한 값이 어때요? 서로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보시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n이 4인 경우 y = x의 4승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0을 대입하면 0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 2의 4승 16이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마 이 그래프보다는 2를 대입하면 여기는 뭐예요? 2의 제곱 4가 되지만 여기는 2를 대입하면 2의 4승 16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x의 5승이에요. y = x의 5승, x 3승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n이 홀수이면은 y = x제곱은 다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원점 대칭. 즉 이런 것을 우리는 기함수라 부릅니다. 즉 x축, y축이 있고 x축에서 양의 방향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하고 x축의 음의 방향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반대 부호를 갖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기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인 x의 n승은 원점 대칭 함수인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n이 짝수라면은 2, 4, 6, 8 이렇게 짝수라면은 x의 n승은 y축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우함수를 보면은
원점에서 x방향에 양의 방향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음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죠. 이런 걸 우리는 우함수라 부릅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y는 x-1의 3승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면은 이 그래프는 y꼴 x 3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x 3승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를 x축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일반적인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다항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그래프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앞에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징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본다면은 이 최고차의 개수 AN이 가장 큰 차수의 개수죠.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이제 확연히 달라지는데 양수일 때 뭐냐면은 n이 2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위로 이렇게 볼록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자, n이 3이라면은 n이 3인데 an이 양수라면은 그런 경우 살펴보겠어요. 즉 여러분 x의 3승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x의 3승 같은 경우 보면은 x가 계속 커지면 어때요? 그 대응하는 함수값도 계속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커지면서 그 대응하는 함수값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x 값이 계속 작아진다면 그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때요? 계속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일 이 an이 음수라면은 x가 커지면은 대응하는 값은 계속 작아져야 되는 것이고 x가 작아진다면은 음수의 3승이니까 음수죠. 걷다 다시 마이너스 치니까는 계속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n이 4라면은 x에다 음수를 집어넣나 양수를 집어넣나 어때요? x가 계속 커지고 x가 계속 작아질 때 그 x의 4승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승, 6승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이제 굴곡이 몇 번 생기느냐인데요. 일반적으로 n이 2일 때는 한 번 이렇게 볼록하는 거고요. n이 3이라면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n이 4라면은 3번 이렇게 이제는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특징인 것이고, 그죠? 그래프 주어진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 굴곡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케이스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볼게요. y = x 곱하기 x-1의 제곱 이거의 그래프하고 y = x 곱하기 x-1 곱하기 x-2 그래프를 비교해 보래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데 여기는 제곱이 있고 여기는 제곱항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기 y = x 곱하기 x-1의 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y가 0일 때, 즉 x가 0이거나 1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저 그래프는 요 점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점과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요 그래프는 이걸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x 3승 최고차의 개수가 어때요? 1 양수죠. 그렇다면은 계속 커지면서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속 작아지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쭉 올라왔다가 여기를 쳐야 되겠죠.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갔다가 여기를 또 지나가는 걸 알고 있죠.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는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내려가느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내려간다면은 다시 일로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x축을 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없죠.
이 근은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거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y 이퀄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죠? 예. 즉 이 함수는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x가 커지면서 계속 커져야 되고 x가 작아지면서는 계속 작아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올라왔다가 여길 지나야 되니까는 내려오고 또 여길 지나야 되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예, 다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최고차의 개수예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그려지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그 다항함수의 근이 뭐냐,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가 뭐냐를 알아야만 그래프의 개형을 예, 그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리한다면은 자, 그 말을 정리한다면 먼저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항 방정식 fx = 0의 근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즉 여기 0일 때 0이 되게 한 x가 뭐냐, 이 다항 방정식의 근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 근은 다항함수 y = fx의 그래프는 예,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된다는 거 또 기억해 두시면 예, 그래프를 그리는데 예,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시에서는 어때요? 제가 fx = 0이 되는 그러한 x를 찾기가 쉬웠어요. 즉 다항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예제를 보시면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내가 어떻게 y = 0을 놓고선 그 x축을 만나는 그러한 교점을 찾겠냐, 즉 다항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찾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x3승에는 x제곱이 있죠. 여기도 x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을 묶었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3승 이렇게 전개하면은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x-1이 있고, 그죠? 그럼 이쪽 항에도 x-1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x-1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렇다면은 예, 요게 x제곱이 하나 남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1이란 것은 1의 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된다는 거 예,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이거는 x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프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면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이번에는 어때?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려가야 되고, 여기서는 예,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보를 본다면은 내려왔다가 그죠? 0일 때는 뭐예요? 0일 때는 x가 0이면은 예,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를 계속 지나가야 돼요. 지나갔다가 여길 쳐야 되니까는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느냐?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올라가면 1로 가야 되니까 올라갔다가는 내려와서 다시 어딘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은 y 이꼴 x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는, 자, 요걸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x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인데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는 인수분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아까도 보셨지만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요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근이 몇 개예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1,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최고차에 계속 양수니까는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고 알 수 있죠. 그리고 0일 때 함수값은 뭐예요? 4예요. 4.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 종합해 본다면은 이렇게 왔다가 1 치고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그 다항 함수를 0으로 만드는, 즉 근이 뭔지를 안다면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항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자, 고차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것이냐, 그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두 예시에서 봤지만 두 개 다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한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MA 플러스 마이너스 MB 어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는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어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공부하셨죠? 자, 새롭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x3승 마이너스 a3승 3승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거는 다음처럼 마이너스라면은 x 마이너스 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걸 전개해 보시면은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여기가 플러스라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해서 우리는 고차 방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꼴 0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공통 부분 있죠. 제가 이거를 복잡하니까 t로 치환을 할게요. t로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요 식은 뭐가 되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그죠? 0 이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즉 t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는 쉽지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할 것이고 t 플러스 2하고 t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결국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t가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즉 t에다가 뭘 대입했어요? 다시 x제곱 플러스 2x하고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쪽 항이 0이거나 이쪽 항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쪽 항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건 다시 인수분해 한다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쪽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는 굉장히 고차 방식 인수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요. 인수정리라는 것과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쉽게 고차 방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인수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에다가 어떤 p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0이 나왔어. 즉 p라는 것이 뭐예요? 이 다항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죠. 근. 그죠? 예. 그렇다면은 p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면 이 다항식은 반드시 x-p 이러한 그 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x-p 곱하기 어떤 또 다른 xn-1의 다항식이 이러한 꼴로 표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즉 p를 대입해서 0이라면은 그 f, x는 x-p의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조립제법은 뭐냐?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x3승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있는데 3차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을 1차식 x-2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뭐 직접 뭐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나누어 보셔도 되겠지만은 다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해 보려고요.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볼게요. 보면은 1, 마이너스 7, 6, 4는 뭐냐면 1은 3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7은 2차항의 개수, 6은 2차항의 개수, 4는 상수항이에요. 그죠? 이렇게 일단 써놓고 요 나누는 식에 0을 만드는 값 2죠. 2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줄을 긋고 첫 번째 요 1은 그냥 밑으로 내리고 2 곱하기 1을 내서 여기다 써요. 그죠? 두 개 더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죠. 그거 올려요. 여기다가. 그리고 6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여기다 써요. 그럼 마이너스 8이죠. 그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입니다. 이때 그 결과는 요게 몫의 개수이고 요게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몫은 제곱 1차항 상수항, 즉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 3차 다항식은 이렇게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것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조립제법을 사용하면은 쉽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걸 볼까요? fx가 2x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일 때 제가 이제 정보를 줬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0이다. 즉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2고 여긴 3이고 그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다 합하면 0이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0이에요. 즉 요거는 요 식은 어떠한 항을 갖겠어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항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 인수를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목만 찾으면 되겠죠. 목이 뭐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목을 한번 구해보려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3차니까 2, 2차니까 3, 1차 마이너스 1, 상수항 마이너스 2. 가끔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 0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써주고 2는 그냥 낸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내서 여기다 써요. 합해요. 그럼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을 내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합해. 그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2. 두 개 합해요. 0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2, 1, 마이너스 2가 개수를 갖는 2차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2x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 볼게요. fx는 x의 4승 플러스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죠? 저것의 근을 찾아야 돼요. 근. 즉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다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교점이 될 테니까는. 자, 먼저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어때? 0이죠. 그죠? 예, 1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예, 플러스 2 그래서 합이 0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을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오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한다면 몫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려고요. 4차니까는 4차, 3차 계수, 2차 계수, 예, 1차 계수 마이너스 1, 예, 상수항을 2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 1을 여기다 놓고 요 1은 그냥 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1 곱하기 1을 내서 1 써요. 합해 2가 되겠죠. 1 곱하기 2를 내서 써요. 그러면 마이너스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합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써주고 합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x-로 나누면은 몫이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조립제법 쓸 수 있어요. 요 항은 1 내리고 1을 쓴다면 1 곱하기 1을 해서 1 합하니까 3이죠. 1하고 3을 쓰니까 3이에요. 합하니까 2예요. 그리고 1하고 2를 곱하니까 2 합해서 0이에요. 그죠? 이 목도 x-1이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본다면은 fx는 4차식인데 이거는 분명히 x-의 제곱 x-라고 x- 두 번 있는 거죠. 두 개 있으니까 제곱하고 나머지는 그 몫은 요게 되겠어요. x제곱 3x 그리고 2 이렇게 예, 나오겠어요. 근데 요거는 2차 다항식이죠. 쉽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이거는 예, x 플러스라고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난 뭘 알았냐면은 요 fx의 근은 x는 뭐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는 y축이 있고요. 교점이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고 그리고 어디 지나요? 1을 지나야 돼요. 1. 그죠? 1.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0일 때 값이 뭐예요? 2예요. 2. 그죠? 그리고 이건 4차니까는 4차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본다면은 내려왔다가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점도 지나야 되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지나야 돼서 내려오는데 더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문제인데 더 내려가면은 한번 다시 올라가서 1도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 점을 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요 주어진 4차 다항함수의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고차 다항함수하고 예, 그 고차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